자, 오늘 시간은요, 우리 자녀들이 태도 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자녀들이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같이 잘 들으시면서 자녀들이 이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돕는 보조교사 역할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듣는 게 아니고 자녀들의 눈이 저에게 와 있도록, 자녀들의 귀가 여기에 와 있고 이 내용이 자녀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속속속 들어가도록 부모님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세도 잡아주고. 물론 오늘 이 태도 훈련 첫 시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훈련을 해보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그게 점점점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한번 부모님들과 함께 여기에 있는 제목,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지 성품 태도. 아유, 훌륭합니다. 오늘 태도 훈련인데 먼저 약간 태도 훈련을 왜 하는가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이 기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기질은요, 영어로는 disposition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찬이가 있다 하면은 찬이가 외모가 이렇게 생겼구나. 찬이 얼굴 보면은 찬이를 우리가 알잖아요. 찬이에게 혹시 특별한 모습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은 이렇게 생겼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손가락은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외모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각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 내모, 내적인 면모, 내면적인 면모도 각 사람이 다 달라요. 우리가 아내를 보지 못하니까 다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데 찬이가 있고 승혁이가 있는데 찬이, 승혁이가 같은 아빠 엄마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지만 똑같은 음식 먹고 있지만 생긴 게 다르잖아요. 겉모습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속의 모습도 찬이랑 승혁이랑 다른 거예요. 태민이랑 민윤이랑 남자아이니까 얼굴도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머리 스타일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뭔가 조금 다르잖아요. 마음이 달라요. 많이 다르구나. 미안해요. 태민아. 많이 달라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반응해줘도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많이 다른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외모가 너무 다른 경우도 있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내적인 기질, 내적인 면모도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은요. 자녀가 6명 있어요. 몇 명 있다고요? 6명이요. 네, 고마워요. 지우가 너무 놀란 것 같아. 지금 지우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6명인데 진짜 많. 딸이 4명이 있고 아들이 2명 있거든요. 그럼 딸 4명만 놓고 봐도 이 내적인 면모가 기질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자녀는 외향적이에요. 외향적인 건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 겉으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근데 또 어떤 자녀는 내향적이에요. 겉으로 뭔가를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 속에서 생각하고 자기 속에서 무언가를 갖고 가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똑같이 선생님 자녀인데 자녀마다 기질이 내향적인 기질, 외향적인 기질 가진 자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 규은이에게 질문해 볼까요? 규은아, 내향적인 게 좋은 거예요? 외향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규은이 생각이 어때요? 내향적인 외향적인 것 중에 어떤 게 괜찮은가요? 내향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향적인 게 더 좋은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외향적인 게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도 아셔야 되는데 자녀의 기질은 좋고 나쁜 것이 없다. 양강도사님 마이크를 다 꺼주시고 제가 네. 부를 때에만 그 사람만 탁탁탁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가 마이크 끌까? 전도사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질이라는 것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나는 외향적인데 저쪽에 가갖고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한테 안녕하세요 막 인사도 잘하고 그죠? 근데 우리 언니는 굉장히 외향적이어서 인사도 잘하고 인사도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는데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나는 쑥스러워서 맨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엄마 뒤에 숨고 막 이런데 나는 내향적인데 그럼 이 내향적인 건 나쁜 거냐? 아니요.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건 나쁜 것,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이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기질은요, 잘 바뀌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내향적인 자녀를 외향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 예를 들면 우리 은하가 있다. 은하 맞나요? 신은하라고 써 있는 데가 어디예요? 맞구나. 신지수 선생님 딸이 신은하군요. 은하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 네, 은하 반가워요. 은하가 있다 했을 때 은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내적인 어떤 면모가 있는데 나의 기질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왜냐? 그거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마치 성형수술하는 것처럼 인생에 이 무리가 오게 돼요. 아름답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은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얼굴을 예쁘게 지으신 것처럼 내 마음도 이렇게 예쁘게 지으셨구나.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도 이걸 바꿀 필요는 없구나 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부모님들도 자녀의 기질은 바꾸려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자녀를 지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꾸려고 하면 야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외향적이야 좀 너무 나대니까 너는 진짜 힘들다. 물론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그죠? 나대는 그 태도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태도나 성품은 다뤄줘야 되지만 그 아이의 기본적인 외향적인 기질 자체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잘 이해가 저는 안 돼요 하는 사람 질문해도 됩니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강도사님이 딱 열어주실 거예요. 질문 일단 없어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 성품이란 무엇인가? 성품은 영어로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기질과 다른 거예요. 기질은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변하지 않는 나의 어떤 내적인 모습. 성품은요. 도덕적인 가치와 관련된 성격 또는 품성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도덕과 관련된 부분이 성품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땅히 지켜야 할, 마땅히 행동해야 할 것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런 품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성품이 좋으냐, 나쁘냐가 갈려요. 다시 이야기하면, 시우예요, 시우. 시우 반가워요. 시우 손 들어보세요. 시우 반갑습니다. 시우가 하나님이 지으신 기질, 이건 좋고 나쁜 게 아니고 그건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시우가 자라면서 부모님께 어떻게 훈련을 받고 또 교회에서 성경 가르친 대로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훈련을 하며 자라냐에 따라서 시우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날 수도 있어요. 기질은 똑같아요. 이 내적인 면모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성품으로 자라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성품으로 자라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품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질과 관계가 없어요.
기질과 관계없이 누구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누구나 훈련될 수 있는 무엇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인내다, 오래 참는다. 자, 여기서 한번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자녀들 중에서 저는요, 이렇게요,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요. 집에서 있는 것보단 밖에 막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는 사람, 부모님, 자녀들 다 합쳐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내려주세요. 잘했어요. 우리 방금 손든 사람이 김홍근 선생님 댁에서 손든 사람이 승혁이에요? 은호예요? 승혁이에요? 승혁이, 그래요. 승혁이 방금. 승혁이가 방금. 찬이입니다. 찬이에요? 찬이 거기가? 네, 찬이 찬이 미안해요. 손을. 찬이가 손들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찬이가 저는 밖에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활동하는 걸 좋아해요. 이거는요. 좋고 나쁜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찬이를 그렇게 지으신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랑 강의를 하는 동안 찬이가 엉덩이가 솔직히 막 들썩들썩 한다고 쳐요. 난 지금 움직이고 싶은데 막 하고 싶은데 지금 옆에서 끄덕거리는 사람은 승혁이에요. 승혁이가 엄청 끄덕거리고 있어요. 그죠? 엉덩이 막 들썩들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갖고 앉아 있는 것, 오래 참는 것, 인내. 이것은 성품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서 갖춰야 되는 성격인 거예요. 나는 이런 기질을 가졌으니까 인내는 훈련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런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찬이나 승혁이한테 너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해 잘 되고 계시죠? 이해되셨으면 동그라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주 잘 듣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라는 것은요, 어릴 때부터 훈련할수록 훈련이 되기가 쉬워요. 청소년 자녀들, 야, 너 인내를 오늘 배웠잖아. 왜 이렇게 얘가 인내를 못해?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지금 어렸을 때부터 빚어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들은, 우리 집에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있고 영유아가 있다. 청소년이 있고 영유아가 있다 하면 영유아는요. 부모님이 말씀하셔서 인내를 배울 때 인내를 쭉 배워가기가 쉬워요. 근데 청소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얘는 인내를 배우는데 오래 걸리겠구나. 천천히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포기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 어차피 아빠나 엄마나 청소년이나 영유아나 다 같이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이 성품을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성화. 네, 잘하고 있죠?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성품을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성용 선생님도 성품을 훈련하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님들 자녀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시면 됩니다. 지금 얼마나 잘하는가, 우리 자녀가 인내가 얼만큼 있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만큼 잘하건 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훈련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김윤석 선생님 댁에 선이가 있는데 선이는 어리니까 이런 거 훈련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아주 어린 영유아 때부터 말하지 못할 때부터 훈련을 해요. 부모님과 조금이라도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말은 못해도 부모의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의 의지를 조금 표현하고 하는 요 시기부터가 훈련하는 시기예요. 물론 그런 아이한테 갑자기 큰 아이가 할 만한 행동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방향성으로 쭉 밀고 나갈 수 있고 몇몇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훈련을 해 나갈 부분이 보여요. 영유아라 할지라도요. 결코 얘네들이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고 부모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영유아 때부터 훈련을 해나갈 수 있고 청소년이라 해도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성품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표현해 보세요.
네.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질과 성품이 어떻게 다른지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하시는 분 동그라미 자녀 부모 모두 다 표시해 줘 보세요. 저는 기질과 성품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됐어요. 자녀들도 동그라미 표현 고마워요. 동그라미 표현한다는 건 지금 잘 들었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칭찬해 주세요. 너 잘 듣고 잘 이해했구나. 지금 칭찬해 주세요.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잘 듣고 잘 칭찬했어. 잘 듣고 잘 이해했어. 칭찬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칭찬을 먹고 훈련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자녀들이 훈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체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잘할 때 언급해 주세요. 나는요, 우리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서 저는, 남자고 좀 쑥스러워서 그런 거 잘 못해요. 네, 괜찮아요. 못해도 되는데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자녀들도 아빠가 저런 거 잘 안 되지만 노력하고 계시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은 거기서 힘을 얻어요. 나도 아빠처럼 훈련을 해야지. 노력해야지.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줄 모습은 잘하는 모습이 아니라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기질 배웠고 성품 배웠어요. 또 하나 있어요. 태도. 태도는 영어로 attitude라고 하는데요. 태도는 성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 성품이요. 우리의 성격이 결국엔 우리의 태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아주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야, 찬이가 지금 촥 눈을 집중해서 잘 보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태도예요. 이런 좋은 태도를 가진 걸 보고 이 자녀가 좋은 성품을 가졌구나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성품은요, 내면만의 가치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태도로 나타날 때 좋은 성품이구나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성품 훈련의 상당 부분이 그래서 태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태도 훈련을 할 거거든요. 안에는 착한데 겉으로는 막한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그게 자기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태도를 보고서 이 아이가 뭐가 부족하구나, 뭐를 훈련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는 거고 그 태도를 잡아주다 보면은 이 자녀에게 옳은 태도가 생기면서 그것이 곧고 아름답고 착하고 귀한 성품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부모님들은 자녀의 태도를 하나하나씩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마음대로 살아라. 나중에 되면 네가 다 깨닫고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이 태도를 잡아줘야지 그 태도가 굳어지면서 건강한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님들은 오늘부터 자녀의 태도를 훈련하고 자녀들은 갑자기 오늘부터 부모님들이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태도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성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런 거니까 엄마 안 그러다가 왜 그래 귀찮어. 아빠 그냥 예전에 TV 보던 대로 TV 보세요. 왜 자꾸 저한테 간섭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네 아빠 네 엄마 배운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자녀들 이해했으면 동그라미. 좋아요. 벌써 동그라미 딱 보여주면서 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보여주는 거 보니까 아주 좋은 태도가 있네요.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태도 훈련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인내를 하나 이야기했지만 인내 같은 거는요. 아주 대표적인 성품을 하나 이야기한 거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이 말 그대로 모든입니다. 신발 신을 때, 옷 입을 때, 밥 먹을 때, 이야기할 때, 자전거 탈 때, 줄서기 할 때, 설교 시간에 앉아 있을 때, 수업 태도, 질문할 때, 머리 감을 때, 삶의 모든 영역에 사실은 태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삶의 모든 영역의 태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게 바로 누구라고요? 이게 부모고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이걸 상당 부분 원튼 원치 않든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터치하지는 않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네, 앞으로는 그런 삶의 영역들을 가정교육과 예절교육을 통해서 가르칠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이 수업은요, 이 강의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또 구체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데 가르쳐줬다고 해서 이 강의 들었다고 해서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배운 거를 매일의 삶에서 디테일을 아주 행동의 디테일을 하나하나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할 때 방금 어떤 자녀가 하품했거든요. 허허허 이렇게 하품했어요. 그죠? 그러면 아 하품했구나 지나가요. 하품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잘한 거예요. 졸리면 하품해야죠. 당연히. 그죠? 근데 아빠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하품 너무 잘했다. 너는 하품할 때도 어쩌면 이렇게 이쁘니? 진짜 너는 아빠 최고 딸이다. 그런데 말이야 아들아 하품할 때 입을 이렇게 다 가리고 하품하면 더 좋다. 이거는요 매일의 삶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수업을 통해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행동의 디테일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태도를 갖춘 사람, 좋은 성품을 갖춘 사람이 되고 놀랍게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의 비법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좋은 태도를 갖춘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학업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맺게 되고요. 인간관계에서도 더 나은 관계를 맺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하고 싶으면 그래서 태도와 성품을 훈련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 자녀의 이야기를 귀 기담아 듣게 되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술인데 너무너무 뭐랄까요? 삶에서 하찮은 기술들이에요. 그 하찮은 기술들을 하나하나 부모님들이 짚어주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아 아빠 하품 재채기 할 때 손 안 가리면 어때? 아 재채기 할 때 그냥 아무 데나 하면 되잖아. 아니 재채기 할 때는 우리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배웠잖아. 이렇게 해서 딴 데 보고 옆에 사람 없는 데 보고 에치 하는 거야 이거. 자 해봐 연습해봐. 에치 어우 잘했어. 이런 디테일들을 잡아줬을 때에 그 자녀가 존귀함을 얻는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태도 훈련은요, 성품 훈련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갖고 우리가 태도 훈련, 성품 훈련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 말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전통적인 사회에서는요, 가정교육, 예절교육 이런 이름으로 다 되어지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핵가족화되고 또 부모와 자녀의 삶이 분리되어서 부모들이 이 삶의 기술들을 자녀에게 다 전수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육, 예절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현대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모님들이 예절교육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그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렸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걸 다시 회복시켜 갈 거예요. 성경적인 가정교육, 전통적인 예절교육 이런 것들은 귀한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사람이 옛날 사람이 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저는요 옛날 사람이 될래요. 선생님이 옛날 사람 되는 거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는 사람 동그라미. 좋아요. 옛날 사람이 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자, 태도훈련 리스트입니다. 이건. 여기 있는 걸 우리가 하나하나 훈련해 나갈 건데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이 중에 몇 개만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태도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태도훈련을 제가 도와드려야 부모님들이 이제 아빠가 가족교회 학교 할 때 똑바로 앉아라 하면 똑바로 앉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빠가 우리 김원근 선생님께서 야, 똑바로 앉아라. 이러면 예전에는 자녀들이 아빠 말을 흘려들을 수 있어요. 신지섭 선생님께서 바로 앉아라 하면 자녀들이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오늘 배울 거예요. 곧게 앉기 배우고 아빠나 엄마가 바로 앉아라, 곧게 앉아라 이야기하면 그걸 실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빠도 엄마도 기분이 좋아요. 자녀들도 아빠 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칭찬을 받고 나면은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고든 자세를 통해서 그렇게 모임을 하게 되면은 그 모임 때 아름다운 것들이 잘 전달되고 정보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히려면 먼저 기본적인 태도가 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 훈련을 오늘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곧게 앉기 훈련을 하고요. 할 수 있다면 침착하게 앉기 훈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곧게 앉기. 곧게 앉기. 네, 고맙습니다. 곧게 앉기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곧게 앉기는요, 영어로 가끔 선생님이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영어로도 sit up straight라고 해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볼게요. 곧게 앉기. 곧게 앉기. sit up straight. sit up straight. 잘했어요. 곧게 앉기라는 것이요. 부모님들이 쓰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곧게 앉기라는 용어를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거예요. 자, 곧게 앉기가 뭔지 좀 선생님이 먼저 설명을 할게요. 곧게 앉기는 예배 또는 수업 시간에 화자,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훈련의 시작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집중이에요.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만 되어도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성숙해 갑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훈련만 되어도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지식을 습득하는 성과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집중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곧게 앉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곧게 앉기가 처음에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아빠, 엄마가 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건강한 일이에요. 어디에 건강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건강하고 여러분의 몸에 건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왜 해?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영준이에요. 영준이. 백광호 선생님 댁 영준이 반가워요. 선생님이 인사하는 거예요. 영준아 안녕. 안녕하세요. 네, 다른 우리 자녀들도 인사 한번 시켰거든요. 영준이 반갑습니다. 네. 재영이도 있어요. 재영이. 대영이 재영이. 반갑습니다. 재영이 반갑습니다. 네네. 재영이 이렇게 카메라 안으로 좀만 더 들어와 주세요. 선생님이 얼굴 보이게.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서 재영이랑 영준이도 선생님이 부탁을 한번 합니다. 이런 거 배울 때에 이런 거 왜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내가 건강해지는 거 배우는 거구나. 우리 아빠 엄마 따라서 내가 잘 배워봐야지 할 거예요. 자, 곧게 앉기에는요. 먼저 1번, 2번, 3번이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곧게 앉기 1번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고 2번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3번 하면 이렇게 하는 행동 지침이 단계별로 있어요. 이걸 왜 단계별로 나눴냐 하면 특별히 어린 자녀들부터 이걸 훈련해 가는데 어린 자녀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청소년 자녀들은 안 해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청소년 자녀들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이걸 1, 2, 3번으로 나누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정확하게 행동해야 돼요. 듣고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배운 대로 아주 정확하게 행동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보여줍니다. 원래는 선생님 자녀를 통해 보여주는데 오늘은 그게 좀 여의치가 않으니까 선생님이 자녀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에요. 나 지금 10살이에요. 10살. 알겠죠? 아니면 나 지금 5살 정도 됐어요. 자,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곧게 앉기 1번 하면은 팔짱을 딱 끼는 거예요. 이 팔짱을 왜 끼느냐?
특별히 우리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을 때에는요. 팔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꾸 막 뭘 만지고 막 코 후비고 막 그냥 막 옆에 사람 찌르고 막 이러잖아요. 팔을 일단 묶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 왜 팔짱을 끼고 앉아 있냐.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옆으로 보려고 팔짱 끼는 건 아니고요. 손을 묶어두기 위해서 팔짱을 끼는 거예요. 조금 큰 자녀들은 팔짱을 끼지 않고 무릎에 양손을 내려놓아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짱을 딱 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해보겠습니다. 곧게 앉기 1번 하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곧게 앉기 1번. 자녀들 따라하세요. 잘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곧게 앉기 1번에서는요. 허리를 펴요. 팔짱을 끼고 허리를 펴요. 허리를 의자에 대지 않습니다. 의자에 대지 않고 뗍니다. 허리를 집어넣으세요. 엉덩이를 내밀고 허리를 집어넣으세요. 이게 곧게 앉기 1번이에요. 다리, 선생님 다리 보여주기가 애매한데 다리를 흔들지 않아요. 어린 자녀들. 다리를 가만히 두세요. 바닥에 붙이고. 거기까지도 부모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하게 앉으세요. 풀으세요. 선생님이 곧게 앉기 1번 하면 그 자세 하는 거예요. 곧게 앉기 1번. 오, 좋았어. 너무 잘했어요. 자녀들 지금 재영이 같은 자녀들 따로 앉혀주세요. 부모님 무릎에 앉히지 말고 자기가 의자에 앉아서 허리 딱 뛸 수 있도록. 아이고, 뭐 잠든 자녀들도 있어요. 편하게 계세요. 네네, 괜찮아요. 그렇죠. 유리도 할 수 있어요. 유리가 죄송해요. 찬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찬이 잘하고 있네 지금. 아, 좋아요. 1번이에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게 1번이고 1번을 유지한 상태에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곧게 앉기 2번 하면은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눈을 맞추는 거예요. 1번, 2번을 동시에 해도 되는데 보통 자녀들이 어린 자녀든 청소년 자녀든 곧게 앉아라 하면 자세만 바로 잡지 눈은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지 않고 눈을 선생님이 해볼게요. 곧게 앉기 1번 이렇게 썼어도 곧게 앉기 부모님이 아빠나 엄마가 자 곧게 앉기 2번 하면은 그때 눈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말하는 사람 눈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자, 풀으세요 다시. 자, 풀고 지금은 선생님이 하니까 선생님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곧게 앉기 1번. 먼저 1번부터 딱 하고. 자, 곧게 앉기 2번. 선생님 딱 쳐다보세요. 이때 부모님은 자세를 살짝 잡아주세요. 허리가 굽어져 있으면 허리를 톡톡 쳐주시고 얼굴이 딴 데가 있으면 얼굴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부모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우, 잘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네. 좋습니다. 자, 이제 3번 갑니다. 3번은 뭐냐면 3번은 스마일이에요. 이 상태에서 미소를 딱 띄는 거예요. 3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순종을 할 때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쁘게 한다. 아빠가 곧게 앉아라 할 때, 아빠 왜 그래요? 나 하기 싫지만 그냥 2번 또 왜 쳐다보라 그래요? 막 이게 아니라 아빠가 곧게 앉기 하면 아빠에게 미소를 딱 띄면서 딱 쳐다보는데 아빠, 저는 아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물 떠다 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아빠? 딱 아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자, 1, 2, 3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풀어주세요. 자, 이제 연습합니다. 곧게 앉기 1번. 좋아요. 2번, 눈. 3번, 스마일.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너무 훌륭해요. 자, 그대로 이거 배운 거 그대로 하는데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은요 30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부모님 눈 딱 마주치고 30초 동안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죠? 1분, 3분, 5분까지만 훈련하면 그 다음부터 30분, 1시간도 갈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똑바로 앉아. 이 똑바로 앉으라는 말이요. 의외로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자녀들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탁탁 치면서 곧게 앉기. 딱 이러면 자녀가 탁 이렇게 되고 목사님 딱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에게 미리 얘기 좀 해주세요. 팔짱 끼는 게 박 목사님 째려보느라고 팔짱 끼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훈련을 받아서 그런 거다. 이게 예의가 없이 보인다고 생각하시지 말아달라. 좀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할 때마다 곱게 앉기에서 딱 잘 앉으면은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칭찬해 주세요. 그렇지. 우리 누구누구 너무 잘했다. 야, 우리 은하 너무 잘했다. 우리 승혁이 너무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할 때 자세를 부모님 쪽으로 틀으세요. 의자를. 또는 부모님이 자녀 앞으로 이동하세요. 이동해 갖고 곧게 앉기 딱 하고서 시간 재는 거예요. 30초 해보자. 1분 해보자. 자,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빠가 한번 훈련해 주시고 엄마가 한번 훈련해 주시고 번갈아 가면서 해보세요. 아빠가 할 때는 엄마도 집중하세요. 아빠에게. 아빠가 곧게 앉기 하면 엄마도 하세요. 이해되시죠? 엄마가 할 때는 아빠 안 하셔도 됩니다. 아빠가 할 때는 엄마 하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세요. 가족끼리. 곧게 앉기 하세요. 지금. 훈련해보세요. 네, 김윤석 선생님. 네, 아내한테 시키세요. 네, 지금 심심하시니까 아내랑 연습하세요. 네, 네.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선이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자꾸. 좋아요. 은하도 잘하네요. 너무. 와. 기훈이, 도훈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네. 도훈이, 허리 떼야지, 허리. 그렇지. 찬이 너무 훌륭해요. 네, 엄마만 훈련하지 마시고 아빠 하셔야 됩니다. 김성환 선생님 하셔야 됩니다. 김성환 선생님이 엄마랑 자녀를 훈련시켜 주세요. 곧게 앉기. 아빠가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해요. 다들 너무 잘하고 있네요. 여러 번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시간 딱 재고 한번 해보세요. 30초면 30초. 짧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짧은 시간 동안 자녀가 성공했다는 성취감을 주는 거거든요. 성공,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큰 자녀든 청소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딱 하고서 이런 거 하는 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딱 집중하는 이런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재윤이도 너무 잘하네. 네. 다 하셨으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8시 반까지 끝내려면 3분 남았는데 하나 더 연습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갈 테니까 집에서 각자 해보세요. 뭐 하나 우리 더 할 거 아니냐면은 침착하게 앉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바닥이나 의자에 앉을 때 털썩하고 앉는 것이 아니라 사뿐히 앉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막 집에서 돌아다니다가 교회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의자에 앉을 때 이게 태도가 있거든요. 보통 어떻게 앉냐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앉아요.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앉거든요. 의자에 앉든지 바닥에 앉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앉게 하지 마시고 바닥이나 의자에 앉을 때 차분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제가 말로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고 하나씩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연습하세요. 강의 듣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연습을 실제로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언제 하느냐? 오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일주일 뒤에 또 해보고 한 달 뒤에 해보고 해보는 거예요. 먼저 앉는 지점까지 차분하게 걸어와요.
뭐 1번, 2번, 3번을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순서를 그래도 가르쳐 주세요. 걸어오고 몸이나 무릎을 굽혀서 책상이나 바닥을 의자를 짚게 하세요. 먼저 짚고 의자나 바닥에 서서히 엉덩이를 대고 앉는 훈련이에요. 키포인트는 뭐냐?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나지 않게 의자에 앉든 바닥에 앉든 책상이나 의자가 밀리지 않게 말 그대로 사뿐히 앉는 거예요. 자기 의자를 움직여야 될 때는 소리 나지 않게 움직이도록 이 훈련도 시켜주세요. 교회에서건 학교에서건 가정에서건 이렇게 앉도록 막 달려와서 쿵 앉는 거 몇 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특별히 남자아이들 훈련 잘 안 됩니다.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 훈련은 뭐라고요?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 방향성으로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시 앉아봐라.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쿵 하고 앉으면 자, 일어서 보세요. 다시 앉으세요. 침착하게 앉으세요. 하면 자녀가 알아듣고 침착하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의 이름이 따라서 합니다. 침착하게 앉기. 침착하게 앉기. 네, 잘하셨습니다. 이 용어가 먼저 자녀들과 소통이 돼야 돼요. 침착하게 앉기. 네, 잘했어요. 이 용어를 말하면 아, 무슨 행동을 하라는 거구나.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똑바로 앉아라. 소리 안 나게 앉아라. 예쁘게 앉아라. 이건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잘 연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앉아라. 구체적으로 하고 오늘 연습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집에서 반드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양강도사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곧게 앉기랑 침착하게 앉기 연습하셨는지 꼭 여러 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훈련시켜 드리는 거 아니고 양강도사님이 훈련시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훈련하는 거고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에게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배우면서 훈련해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훈련자가 되는 겁니다. 네, 모두 잘 배우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한번 꼭 안아주면서 오늘 훈련 너무 잘했다. 꼭 안아주면서 얼굴 보고 눈 마주치고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 한 명씩 한 명씩. 우리 딸 너무 오늘 잘했어. 우리 아들 훈련 잘했어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